안녕하세요. 성실한 김군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 아침 시황을 잠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개장을 해서 장중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세계 증시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이벤트 위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지금 미국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 외에 금이라든가 주요 안전자산 지표들은 다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될 때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들어가는 분모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목표 가격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다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다우라든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대 하락을 보였지만 나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항생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항생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제 헝다그룹 관련된 거래정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자사주로 가지고 있던 은행 지분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자구책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도 달러 채권에 관련된 이자 상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헝다그룹이 어떻게 해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이번 주 금요일 또는 차주 초 정도 되게 되면 헝다그룹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현재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거는 여전한 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 외신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부채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공화당에게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인터뷰를 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계속 양호하고요. 이런 부분 측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는 것만큼 금리가 상승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 그리고 일부 임의 소비재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월스트리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안전마진, 그러니까 고배당주 위주의 투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특히 IT 관련된 섹터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지만 그중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현재 내부 고발 이슈랑 현재 서비스 중단 소식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저도 해봤지만 페이스북 서비스가 좀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존재에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은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 출시 계획이 취소됐고, 그리고 머크만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먹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가도 어저께 상승을 했고요. 네. 하나금투 쪽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 위드 코로나로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고, 대부분의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 그 여행을 위한 트래블 버블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이제 빗장을 다 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보게 되면 뭐 태국 쪽도 뭐 11월,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취했던 뭐 말레이시아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11월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빗장을 열 것으로 지금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오프닝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에 대한 이제 EPS 상승도 지금 계속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증시에 관련해서도 일부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특성상 뭐 스톡스라든가 대표 지수 자체가 기술주 비중이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거든요. 하지만 전통적인 좀 금융이라든가 전통 섹터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유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백신 패스라든가 여권 도입 등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드 코로나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니 이제 소상공인들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거리두기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익의 모멘텀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리오프닝 또는 이제 트래블 수요에 의해서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공 쪽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항공 쪽 주식을 보실 때는 부채 이슈가 늘 있기 때문에 부채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자구안으로 마련하는지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현재까지 보신 게 그 국내 증권사들에서 요약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간단하게 어저께 나왔던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왔던 이제 외신 쪽 자료를 보게 되면 큰 내용은 거의 국내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테크니컬 주식에 관련돼서 현재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점점 많이 빠졌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가 지금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는 특히 페이스북이 이제 내부 고발 이슈라든가 때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하락이 특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SNS 업체에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부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 회사가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정부 규제를 소화하면서 성장하는 모델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확인하시는 게,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고요.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채 한도, 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한 이제 협상이 계속해서 워싱턴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struggling to reach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꼭 성장주 외에도 포트폴리오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주, 고배당주, 에너지 섹터 관련된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일부 가져가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더 균형감 있는 시장 포지셔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끝에 언급을 하고 있지만 헤드라인에 굉장히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패스미스틱하게 회의적으로만 그 염세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이제 스트래터지스트, 월스트리트 스트래터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 물이 넘쳐나는 돈이라는 물이 넘쳐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나쁜 뉴스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현재 이미 공급되어 있는 돈이 우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하락폭이 전과 같은 전체 총 지수 대비 뭐 20%씩이나 하락하는 그러한 급락의 시장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언급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네거티브한 상황이 더 많은 거고요. 갑작스럽게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계속 시장 추이를 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그러한 수익 창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섹터에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유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뷰가 이미 메릴 린치라든가 UBS에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에 이미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겠지만 이럴수록 심리적으로 흔들리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자산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